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그런 게 남성분들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가 기존에 성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한참 뒤에 나타난 것 뿐이다. 너가 몰랐을 뿐이다. 시발. 오늘의 주제는 이제 DM으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언니 저 깨끗이 씻는데도 자꾸만 질염이 찾아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질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관계에 의해서만 이제 주거니 받거니 옮겨지는 성매개 질환인 성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세균성 질염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이런 세균성 질염을 갖고 있는 나만 치료를 하면 돼요. 하지만 이 성병인 질염들은 나만 치료를 할 게 아니라 내 파트너인 분도 함께 같이 치료를 해야만 해요. 나는 치료를 했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는 성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또 관계를 했죠. 그러면 치료한 나까지도 다시 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인 남편과 남자친구 꼭 함께 같이 치료를 해야겠죠. 근데 이 성병에 의한 질염이 되게 참 좀 그런 게 관계에 의해서만 옮겨지는 질염이기 때문에 좀 의심하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탓이다, 뭐 내 탓이다 하면서 이제 티격태격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성병이라는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성분이 걸리게 되면은 이 성병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좀 여성분들 위주로 얘기를 했나요? 솔직히 이게 막 누가 이제 시발점이 된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Nope. 찾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막 의심을 하고 다투기보다는 어차피 헤어질 게 아니라면은 빨리 두 분이서 손을 잡고 화해를 하시고 병원 가서 하루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질염에 걸린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오징어 막 생선 비린내 썩은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난다던가 진짜 막 이게 말도 못하게 가렵거든요. 외음부 부위가 이제 가렵거나 이제 관계 시에 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거의 뭐 90% 이상은 질염으로 이제 보시면 되세요. 이 질염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두부를 좀 으깨 놓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그 리코타 치즈 같은 그런 약간 몽글몽글한 우유 썩었을 때 그런 몽글몽글한 그런 제형이 내 팬티에 내 속옷에 묻어있다 하시면은 그러면 거진 이건 질염이라고 확신을 하시고 이제 산부인과 가셔서 이제 검진을 받으시면 되세요. 질염들 중에 곰팡이균, 칸디다성 질염은요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질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과로하시거나 굉장히 피로하시거나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발생하는 질병인데 문제는 이게 한번 발생하면 걸핏하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나태해지잖아요. 처음에 뭐 한두 번 정도 발생을 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겠죠. 그래서 낫는데 또 발생을 하는 거야. 이게 자주 발생하다 보면은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약국 가서 대충 진통제를 받아서 먹고 또 발생하면 또 그냥 약국 가서 진통제를 또 받아 먹고 순간 나아지긴 하잖아요. 이렇게 순간 나아진다고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만성 질염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질염들은요 약국이 아닌 병원에 산부인과에 직접 찾아가셔서 꼭 치료를 하고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셔서 제대로 완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거에 앞서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효과적인 질염 예방법에는요, 그쵸? 콘돔 사용이 있어요. 최대한 남자친구랑 서로 이 성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콘돔 사용은 피임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녀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세요. 두 번째 예방법으로는요, 질과 외음부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돼요. 이 질과 외음부가 땀이나 분비물
또 생리를 하게 되면은 혈액이랑 섞여서 이 지저분한 상태로 이제 방치가 되게 되면은 질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잘 세척을 해줘야 돼요. 생리 전후 또는 성관계 전후 그리고 운동 후에는 필수적으로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성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되게 자주 씻고 아주 깨끗이 잘 씻는데 왜 자꾸 질염이 생기는 거죠? 이 여성 청결제로 질 내부를 이제 세척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여성 청결제라는 거는 질 외음부를 세척하는 세정제인데 이 외음부를 세척하는 세정제로 질 내부를 닦았다? 질 내부에 유익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익균까지 다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정상 세균의 균형을 다 깨트려버리고 질염의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청결제로는요. 질 외부만 세척을 해주시고 질 내부는 질 세정제로 씻도록 해야 하겠죠. 세 번째 예방법, 이 꽉 끼는 속옷과 하의를 편안한 하의로 속옷으로 바꿔주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조이는 하의와 속옷은 이 외음부와 질 입구를 세균이나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아무래도 딱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 통풍 같은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온 다습한 뭐 그런 지역에서는 막 어떤 이제 곰팡이나 세균들이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통풍이 잘 되는 하의와 속옷을 꼭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뭘까요? 질염도 병이잖아요. 질염 병이죠. 만병의 근원은 뭐죠? 맞아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비타민 섭취 이런 것들은 건강을 위해 필수겠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만 지켜가다 보면은 질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작은 것부터 막 실천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상 동네 언니의 신언니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